안녕하세요. 김덕환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E7입니다. 여러분들 E7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7. 전문 인력 비자라고도 일단 알고 있죠. 전문 인력. 네, 취업 비자예요. 전문 인력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제 E7에서도 분류가 또 약호 분류가 돼 있거든요. 자, E7 1이 있고, E7 2가 있고, E7 3가 있고, E7 4가 있습니다. 자, E7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전문 인력이에요. E7 2는 준 전문 인력. E7 3는 기능 인력. E7 4는 숙련 기능공. E7 전문 취업 비자 안에 이렇게 4개의 약호로 분류가 되어 있고, E7 4는 E9에서 다 넘어오는 사람들이에요. E9에서. 그래서 이제 E7 안에 편제가 되어 있지만 좀 결이 다르다. 전문 인력 비자로서 좀 결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배경 지식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은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이제 국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외국의 그 고급 인력을 데려다가 취업시키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준 전문 인력은 대표적으로 뭐죠? 우리가 이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이제 주방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방장, 요리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인력은, 뭐 선박, 도장, 이제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만날 수 있는 선박, 도장, 용접공, 조선 용접공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이제 자동차 뭐 도장도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련 기능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9에서 넘어오는 그 인력들이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다. 이거는 이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E9에서 E7 4로 넘어오는 숙련 기능공은 따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문 인력은 E7 비자인데 E7에는 약호 분류로 1, 2, 3, 4가 돼 있더라. 자, 1은 전문 인력, 2는 준전문 인력, 3은 기능공, 4는 숙련 기능공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그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잠깐 지워 보겠습니다. 자, E7 1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해보죠. 네, 전문 인력이에요. 전문 인력인데 여기에서는 되게 이제 직종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전문 인력은 직종이 정해져 있다.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준전문 인력, 기능 인력, 숙련 기능공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취업 비자라고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전문가야. 이 외국인은 전문가야. 이 회사에서 이 외국인을 필요로 해. 그러면 비자가 뭐가 있지? 라고 공부를 하죠. E7 1이 있네? 이게 되겠네? 이렇게 뇌피셜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사건을.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졌어요, 그 직종을.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해외 영업원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해외 영업원. E7 1 안에 직종이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해외 영업원을 만날 수 있다. 해외 영업원. 해외 영업원 뭐죠? 해외 영업을 하는 거예요. 국내 영업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해외 영업원이에요. 이제 우리 이제 E7 1에서 일을 하다가 그 손님과 상담을 하고 업체와 상담을 하면서 딱 봤는데 매칭이 딱 됐어요. 이제 우리 전문 인력은 매칭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취업하려는 외국인의 조건과, 그 다음에 고용하려는 고용업체의 조건이 딱 매칭이 딱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매칭이 돼야 전문 인력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그 뇌피셜로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 직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직종이 맞는지. 근데 이제 애매한 게 해외 영업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해줘요. 법무부에서는, 출입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게 해외 영업이에요, 해외 영업. 그 외의 직종은 본인의 그 외국인의 전공과 회사의 업종이 매칭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약간 상관없이 회사에 매칭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 해외 영업원이 가장 좋은 직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막 끌어다가 합니다. 끌어다가. 이제 사실 이제 회사가 이 외국인이 뭐 그렇게 막 절실한 건 아닌데, 또 이 외국인도 이제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 되는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칭을 할 수 있는 게 해외 영업원이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외국인의 조건과 고용업체 조건이 딱 매칭이 딱 되면 그거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다 할 수 있어. 뭐 이슈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심사해 볼 것도 없어. 매칭이 딱 되면 뭐 서류만 갖춰서 넣으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문인적 비자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려운 거를 해내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수익을 올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영업원이라는 직종을 막 이것만 믿고 가야 돼요. 물론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이제 본인들이 출입국에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면 행정사를 많이 찾아서 하는데, 그렇게 오는 경우는 보통 서류가 다 돼 있어요. 행정사는 가지고 대행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건 누가 가도 다 된다. 회사의 직원이 가도 되고, 회사 사장님이 가도 되고, 외국인 본인이 가도 해줍니다. 심사의 이슈가 별로 없어요. 이제 우리는 전공이 조금 애매하고 고용업체의 요건이 조금 애매한 것들을 하다가 매칭을 딱 시켜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들.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많죠. 회사 직원이 제가 이제 어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E7의 전문 취업 비자의 그 행정사한테 오기까지의 과정이 보통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회사 직원이 또는 사장님이 대표가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청에 방문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피셜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외국인이 우리 회사에 전문 인력으로서 필요한 것 같아. 대충 검색을 해봤더니 E7 비자라는 게 있네. 이걸 가지고 청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했는데 그 직원이 안 돼요. 매칭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오씨, 뭐야 이거. 이런 게 있는 줄 알고 왔더니 안 된대. 어떡하지? 방법이 없을까? 하고 행정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럼 이제 행정사는 뭐 하죠? 고용업체의 요건을 좀 보죠. 직종 같은지, 업종 이런 것들. 직종이 E7-1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직종 안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 해외 영업원 볼 거잖아요. 해외 영업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요건도 좀 보죠. 뭐 국내에서 학생을 졸업했는지, 아니면 뭐 해외 학사인데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행정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E7에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사들이 보통 깔끔한 건 안 오죠. 깔끔한 거는 회사에서 대표든지 그 회사 총무부라든지 뭐 인사과 직원들이 다 합니다. 외국인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E7-1은. 제가 이제 또 E7-2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드릴게요. E7-1은 말씀을 드렸고, E7-2는 준전문 인력이죠. 준전문 인력.
대표적으로 요리사잖아요. 요리사, 뭐, 주방장이라고도 하고. 여기도 이제 직종이 정해져 있어요. 직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드에서 많이 만나는 거는 주방장하고 요리사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우리 주방장하고 요건 똑같아요. 그 식당하고 요리사 요건이 맞는지, 고용하려는 요리사 요건이 매칭이 딱 돼야 돼요. 뭐 식당은 나라별로, 국적별로, 인도 식당, 인도 카레, 베트남 쌀국수, 중국 요리,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런 요리사들이, 한국에 옵니다. 그런 전통 요리를, 외국의 전통 요리를 한국에 선사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본국의 맛을 제대로 내려고 요리사들을 초빙해서 식당에 취업하는 게, 이게 바로 준전문 인력, 대표적으로 요리사 주방장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매칭이 딱 돼야 돼요. 식당 요리사와 그 식당에서 취급하는 그 요리, 어떤 국적의 요리와, 그런 것들이 딱 매칭이 딱 돼야 이게 E7-2가 준전문 인력으로서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시고, E7-3로 한번 가볼게요. 자, E7-3는 기능 인력이라고 했죠? 여러분, 기능 인력은 선박, 조선도 있잖아요. 선박 도장, 조선, 용접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 행정사가 좀 개입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되게 이제 이 인력들을 본국에서 데려오기까지 되게 시간이 좀 복잡하거든요. 기량 검증도 해야 되고 본국에. 그런데 그 기량 검증을 행정사 개인이 보낼 수가 없는 구조로 딱 돼 있어가지고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문의 같은 것들은 많이 오는데 그런 사람들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행정사 찾아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경우 되게 많고요. 본인이 우리나라 선박 도장공 부회장이다, 회장이다 해가지고 연락 와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런 외국인 인력 수요가 많을 것 같으니까 행정사님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상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아직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배경 지식으로만 그렇게 아시고 E7 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E7 프로는 승련 기능공이에요. 기능공. 근데 이제 이 승련 기능공은 그냥 순수 외국인이 와가지고 E7 프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E9 인력들 있죠. 비전문 취업 비자. 비전문 취업 비자라는 게 있어요. E9 근로자들이 열심히 한국에서 일을 하면 E7 프로 자격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자격 변경. 자, E9은 4년 10개월 있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시한부예요, 시한부. 한국에 들어오면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에요. 4년 10개월이 지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E7 프로 자격 변경을 하면 체류 기간에 상한이 없어요. E9은 시한부인데 여기는 열심히 하면 한국에서 이제 영구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영구 체류할 수 있는 기회. 이제 근로계약은 계속 해야 되겠죠. 조금 약간 E7 프로는 근로기간을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많이 있어요. 완전히 프리한 그 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서는 좀 변론으로 얘기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결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따로 제가 시간을 내서 E9에서 E7 프로 넘어가는 그런 강의를 한번 더 시간을 가질게요. 이 정도만 아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제가 E7-1하고 E7-2하고 E7-3하고 E7-4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어떤 비자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비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용사유서예요. 우리 이제 체류 자격 변경이라든지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키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것이 고용사유서예요. 고용사유서. 이걸 잘 쓰셔야 됩니다. 물론 출국에서 지정한 직종 안에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요건은 다 매칭이 딱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사유서가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용사유서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 말 그대로 고용사유서예요. 이 외국인을, 이 전문 인력을 왜 고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유서를 정리해서 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행정사의 능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매칭이 잘 돼도 이 고용사유서로서 심사를 하는 공무원을 어필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용사유서에는 글자 그대로예요. 왜 고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고용을 함으로써 국내의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고용사유서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거, 요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요건이죠, 요건. E7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그 요건에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 스펙, 그 다음에 고용을 하려는 그 국내 기업의 요건, 이런 것들이 딱 명시가 딱 돼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따로 공부를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이 고용사유서예요.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많이 이제 초점이 돼 있죠. 이 요건에. 우리 이제 그 전에 강의라든지 교육 같은 것들 여기에 초점이 돼 있잖아요. 어떤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첨부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사실 조금 이제 제가 그 방법론적으로 좀 팁을 드리자면 뭐냐면 이 요건을 조금 검토해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요건을 입증할 만한 서류들을 100% 다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넣으면 심사 공무원이 이제 검토해 주거든요. 그냥 10개 넣어야 되는데 한 8개만 넣는 거야. 2개는 보완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막 완벽하게 뭐든지 다 해가지고 딱 갖춰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고용사유서에서 고용 필요성을 입증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심사위원은 이제 또 심사공무원은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돼요. 이제 고용사유서가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그 주방장 대표적인 준전문 인력 E7-2에서의 준전문 인력의 주방장을 어떻게 고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도 고용사유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 본국의 본토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본토에 그 소스 이런 것들 장인인데 국내에 오면 이 소스의 비법을 알아내서 우리나라에도 질이 높은 중국 본토의 맛을 선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스의 비법을 국내 인력 스태프들에게도 전수를 해서 이 사람들이 국내 인력의 그 고용 창출 효과도 연쇄적으로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막 계속 좋은 말을 계속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뭐 기능 인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조선 용접공, 선박 도장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E7-4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E7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이렇게 간단히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E7은 직종도 많고 딱 떨어지는 그 외국인의 스펙과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업체의 조건이 딱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것들, 쉬운 것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오면 땡큐죠. 그냥 이제 돈 쉽게 버는 겁니다. 근데 쉽게 버는 돈은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행정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를 좀 우리의 행정사의 역량으로 업시켜가지고 매칭을 시켜서 허가를 받아줬을 때 그때 보람을 느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항상 염두에 두시고 E7 어렵지 않습니다. 막 어려운 강의도 많고 괜히 이렇게 쉬운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인데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요. 굉장히 쉬우니까 봐서
영업하시는데 이제 참고하시고요. 항상 이제 저는 우리 이민행정을 준비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행정사님들, 그다음에 또 예비 창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강의를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도 E7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자, 고용 사유서라고 했어요.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